여러분 5월달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격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서양에선 200년 넘게 내려온 세린메이라는 격언입니다. 실제로 지난 50년 동안 5월에서 10월까지의 평균 수익률은 11월부터 4월까지의 절반 수준인데요. 그래서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5월달에 다 팔고 떠나고 11월달에 다시 돌아오죠. 과연 올해 5월달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처럼 큰 폭의 하락이 시작될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상승하는 흐름이 시작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린메이는 18세기 영국 런던 금융가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당시에 영국 귀족들과 은행가들이 5월달에 도시를 떠나서 가을에 돌아오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장 활동이 줄어드니까 5월달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굳어진 거죠. 1950년도부터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S&P 500의 5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 수익률이 약 2% 수준입니다. 반면 11월부터 4월까지는 약 7%가 넘죠. 그러니까 한 해의 절반 동안 시장이 거의 멈춰 있다는 통계적 패턴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9월달은 1950년도 이후에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유일한 달입니다. 1929년도 대공황, 1987년도 블랙 먼데이, 2008년도 금융위기가 모두 9월달에 가속화됐었던 사건들이죠.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이면 월가에서도 올해도 세린메이가 되지 않을까? 라는 분석을 하기 바쁘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도 5월부터 여름까지 거래량이 줄고요.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 이후에 이 격언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인 2025년도 5월부터 10월까지의 시장은 오히려 세린메이가 아닌 바이인 메이였어요. 올해 4월달에는 S&P 500과 나스닥이 2020년도 이후에 가장 강한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죠. 200년 동안 쌓아온 통념이 지금 깨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트럼프 풋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트럼프 풋이 뭐냐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으로 받쳐주는 패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타코, 트럼프 풋 많이들 들어보셨죠? 과거에는 그린스펀 풋, 버냉키 풋이라는 표현도 있었죠. 연준 의장이 시장을 떠받쳐주는 정책을 펼쳤을 때 붙여진 별명입니다. 근데 지금은 연준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을 직접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에서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못 내리겠죠. 연준은 적극적인 금리 인하로 시장을 받쳐주기 어려운 환경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장을 부양해야 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금리를 직접 내리지 않더라도 장기금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 첫 번째 방법은 자본 유입을 통한 장기금리 압박에 있습니다. 트럼프 풋의 첫 번째 메커니즘은 외부 자본 유입인데요. 외부 자본을 유입시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관세입니다. 관세를 통해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만 하죠. 여기서 5월 11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날부터 국제경제비상권한법에 따른 관세 환급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미국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환급 판정을 받은 관세를 돌려받는 건데요. 이 환급금이 미국 기업들의 2분기 혹은 3분기 실적에 잡히게 된다면 시장 전체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효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애플이나 모더나, 로쿠 같은 이런 주요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발표하면서 관세 환급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압박인데요. 중동 리스크나 우크라이나 협상 같은 지정학적 변수들을 통해서 글로벌 자본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자본 유입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채권 가격은 수요가 늘면 올라가겠죠. 금리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결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금리, 즉 장기금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준도 정책금리를 시장금리에 맞춰서 내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의 내부 카드도 있습니다. 재무부의 TJ 방출이 그중 하나인데요. TJ는 재무부가 보유한 일반 회계잔고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 정부의 비상금 같은 자금인데요. 이 자금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단기 유동성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게다가 4월 1일부터 ESLR이라는 은행들의 규제 완화까지 풀리게 된다면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국채를 더욱더 많은 양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이런 조치들이 결합되면 연준이 금리를 직접적으로 내리지 않더라도 장기금리는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트럼프 풋의 두 번째 메커니즘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직접 흔드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달러 강세입니다. 천문학적인 외부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겠죠.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즉 미국의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 미국 전체 물가에도 하방 압력이 생기겠죠. 이게 인플레이션을 직접 잡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유가입니다. 사실 이번 사이클의 모든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유가인데요. 에너지 가격은 물가의 가장 직접적인 구성 요소이자 인플레이션 기대를 움직이는 핵심 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시장을 결정지어 왔죠.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운송이 막히게 되면 유가가 급등하고요. 인플레이션 기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도 같이 오르면서 시장이 위축되겠죠. 반대로 호르무즈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혹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진전이 된다면 유가가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빠르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과 이란의 14개 조항을 통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장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번 중동 전쟁을 빌미로 러시아와 이란의 원유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전보다 더 많은 원유가 시장에 방출될 겁니다. 실제 물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시장이 앞으로의 물가가 낮아질 거라고 판단하는 순간 장기 금리는 먼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먼저 움직이게 되면 실질 시장 금리도 따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트럼프 풋은 단순히 유동성을 푸는 정책이 아니라 물가와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동시에 바꾸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깜짝 이벤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월 달에 있을 핵심 이벤트를 3가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인데요.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작년 한국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난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면제와 히토리 통제 완화가 11월에서 12월까지 연장된 상태죠. 5월 중에 추가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만약 미중 사이에 추가 합의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로벌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공급망이 안정되고 수입 물가에 하방 압력이 생깁니다. 한국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죠.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제조업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 완화가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수출 환경이 개선되면서 코스피의 외국인 자금 유입에도 긍정적 신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5월 11일 관세 환급 본격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환급이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잡히면서 어닝 시즌 후반부의 시장 분위기를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시장이 이 환급을 가격에 일부 반영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더해 환급금이 들어온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같은 주주 환원으로 자금을 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추가 부양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겠죠. 세 번째, 재무부 TGA 방출인데요. 재무부가 보유한 자금이 시장에 풀리는 시점이 5월 중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본격화되면 단기 유동성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 차기 연준의장 케빈 허시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도 주의 깊게 보셔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케빈 허시는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트럼프와 방향성이 같다는 뜻이죠. 그동안 연준이 보고 있었던 물가의 기준값을 근원 PCE에서 절사 평균값으로 바꾸고 그리고 AI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즉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시장에 긍정적인 뷰를 가져다 줄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5월 한 달 동안 연속해서 발표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이벤트가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짚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5월 달에 몰려있는 이벤트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면 시장은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이벤트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시장은 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어 미중 정상회담은 잘 풀렸는데 호르무즈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다거나 관세 환급은 본격화됐는데 케빈 허시가 강한 매파 발언을 내놓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 이벤트 하나하나에 가민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5월 달은 방향을 찾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들이 정렬되느냐 혹은 분기되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변수들이 결국 한 가지 축 위에 놓여져 있다는 점인데요. 에너지에서 물가로, 물가에서 금리로, 금리에서 시장 기대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입니다. 이 연결 구조가 한 방향으로 수렴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단순한 단기 반등을 넘어서 구조적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열릴 겁니다. 많은 월가 분석가분들이 5월 달은 변동성이 큰 방향을 찾는 구간이고 하반기는 그 방향이 본격적으로 굳어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코슈야, 그래서 너는 어떤데? 5월달 상승이야 하락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 5월 계절성보단 매크로 환경이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5월이니까 무조건 빠질 거야 라는 200년짜리 달력 효과보다는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작년 2025년도 5월을 떠올려 보세요. 다들 세린메이를 외칠 때 시장은 어디로 갔죠? 오히려 위로 갔습니다. 사실 우리 하우스 방송에서도 작년 4월 9일 날 최저점에서 제가 매수 시그널을 드렸었죠. 그리고 결국 5월, 6월, 7월, 8월, 9월 우상향을 했고 4월 9일이 최저점 매수였습니다. 작년에 그 상승점 시작점이 뭐였죠?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였죠. 관세 조정, 자본 유입 유도, 지정학 카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시장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번 달도 작년과 같이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 관세 환급 본격화 이 세 가지가 5월 달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변수는 있겠죠. 하나라도 틀어지면 시장은 출렁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책 방향이라는 게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지금 시장을 떨어뜨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중간 선거를 지금 6개월 앞두고 자산 시장이 곧 정치적 자산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카드를 꺼낸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5월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물론 단기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변동성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위험으로 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기회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변동성을 좋은 자산을 담을 수 있는 기회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세린 메이는 200년 된 격언이지만 트럼프 임기 들어 계속해서 깨지고 있습니다. 계절성보다는 매크로 변수가 시장을 끌고 가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둘째,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환경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시장을 바치는 트럼프 풋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관세 환급, 자본 유입, TGA 방출 같은 카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죠. 셋째, 유가가 모든 흐름의 중심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되고 원유 공급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먼저 꺾이고 장기 금리가 따라 내려오게 됩니다. 넷째, 5월에는 미중 정상회담, 관세 환급 본격화, 재무부 자금 방출이라는 세 가지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 중이죠.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느냐가 5월 달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모두가 같은 격언을 외울 때 시장은 그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죠. 1980년도 일본의 부동산이 영원할 거라고 모두가 외쳤을 때 거품이 터졌고요. 2020년도 팬데믹으로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사상 최대 강세장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세린 메이를 외치는 이 분위기도 비슷한 결로 가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진짜 변수는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무조건 시장이 오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변수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 미중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5월달은 달력이 아닌 정책이 시장을 움직이는 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관점만 머릿속에 새겨두셔도 5월달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 때마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의견 좀 달아주세요 하시는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번 5월달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양질의 댓글을 또 남겨주셔야 저도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린 메이 쪽인지 아니면 바이인 메이 쪽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슈경제 채널이었습니다.